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 백세노우입니다.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지켜드리는 의사이자 건강 유튜버 백세노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도움이 될 거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내용 정말 뼈를 아끼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칼슘제 매일 챙겨 드시죠? 우유도 먹고 멸치도 먹고 칼슘은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골다공증은 그대로일까요? 혹시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엉뚱한 데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27년간 관절염과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칼슘제를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뼈는 그대로인데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 제 환자 중에 72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10년 넘게 칼슘제를 드셨고요. 한 달에 3만 원씩 꼬박꼬박 투자하셨어요. 10년이면 360만 원 정말 정성껏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심장 초음파, CT 촬영을 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 혈관에 석회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뼈가 약해져서 칼슘을 드신 건데 정작 칼슘은 뼈가 아니라 심장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칼슘의 68.7%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나머지는 일부만 뼈로 가고 상당수는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염증이 있는 몸일수록 칼슘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심장, 뇌혈관, 신장, 그리고 관절 주변에까지 석회질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상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아주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게 발견되면 이미 혈관은 막히고 뼈는 여전히 약한 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제 열심히 먹었는데 왜 더 아픈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흡수가 아니라 방향이었구나.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칼슘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칼슘을 드셔도 몸속 염증이 꺼지지 않으면 뼈로 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역시 뼈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섬유소와 식물성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 칼슘제를 끊으셨어요. 대신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정비했죠. 놀랍게도 석 달 후 골밀도 수치가 7%나 개선됐고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칼슘제만 믿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그 약이 뼈가 아니라 심장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60대 초반이었어요. 처음엔 계단을 내려갈 때 조금 욱신한 정도였죠.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어요. 진통제 한 알 먹고 파스 붙이고 무릎 보호대도 해봤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통증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염증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깼어요.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저릿저릿하게 당기는데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신경이 눌린 건가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MRI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허리 디스크 압박도 있지만 관절 주변에 염증 반응이 꽤 심합니다. 염증?
처음엔 좀 낯선 단어였어요. 저는 그저 무릎이 닳아서 연골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마모보다 염증이에요. 염증이 먼저 생기고 그게 연골을 갉아먹고 결국 관절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진통제는 잠깐 통증을 무디게 해줄 뿐 뿌리는 남아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동안 겉만 보고 있었구나.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연기만 없애려 했던 거예요. 몸속의 염증은 아주 조용히, 아주 꾸준히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이걸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불러요. 피부에 난 상처처럼 빨갛게 드러나는 염증이 아니라 피부 안쪽 혈관과 관절, 뼈, 내장 깊은 곳에서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불길이에요. 그리고 그 불길은 나이 들수록 더 잘 번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이 오작동하면서 몸은 점점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염증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부위가 관절과 뼈 사이의 연골입니다. 무릎, 허리, 손가락, 어깨. 우리 몸에 움직이는 관절들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요. 욱신거리거나 저리거나 뻣뻣하거나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진통제를 선택하세요. 근데요, 진통제는 소리만 줄이는 겁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차도 안 부르고 창문만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염증은 통증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칼슘 흡수율도 함께 낮아집니다. 결국 칼슘제를 먹어도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뼈로 흡수되지 않아요. 이게 일장에서 말씀드린 칼슘을 먹어도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식단부터 바꿨어요. 가장 먼저 줄인 건 설탕, 밀가루, 가공육, 튀김이었어요.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니까요. 그리고 대신에 들깨, 아마씨, 생강, 마늘, 브로콜리, 강황 같은 항염 식품들을 식탁 위에 올리기 시작했죠. 운동도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단 20분 걷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만. 중요한 건 매일 했다는 것이에요. 꾸준함이 결국 염증을 꺼트리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3달쯤 지났을까요? 새벽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염증 수치를 검사했더니 정상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60% 이상 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매번 강조합니다. 염증이 꺼져야 뼈가 살아납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춘 식재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들깨입니다. 그저 국에 넣어 먹는 줄 알았던 들깨가 어떻게 염증을 68% 줄이고 뼈를 살리는 열쇠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들깨는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끓는 국에 넣으면 오히려 효과는 0이 되거든요. 이 비밀 다음 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튼튼한 관절 함께 만들어가요. 염증을 꺼야 뼈가 살아납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의 진료 속에서 그리고 제 몸으로도 직접 체험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염증을 꺼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세요.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꺼야 하느냐죠. 비싼 영양제? 주사 치료? 아니요. 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들깨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네, 밥상 위에서 흔히 보던 바로 그 들깨요. 하지만 그냥 넣기만 해선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넣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조리 타이밍 하나로 효과가 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거슬러 가 볼게요. 저는 환자분들 중에 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선생님,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는데 약은 너무 부담돼요. 다리도 쑤시고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뭘 먹으면 좋아질까요?
그때마다 저는 먼저 그분의 식단부터 살펴봤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하얀 쌀밥, 국, 김치, 나물 몇 가지. 겉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오메가3나 항염 성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메가3 하면 생선 기름을 떠올리죠.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적고 꾸준히 먹기에 더 좋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들깨예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 AL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하루 한 숟가락 분량의 들깨가 염증 수치를 최대 68%까지 낮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들깨는 끓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뜨거운 국이 펄펄 끓는 중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은 변형되고 산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들깨 먹었는데 효과 없던데요? 하시는 거죠. 들깨는 불을 끄고 30초 후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오메가3가 살아남아요. 즉, 들깨국도 들깨미역국도 조리법이 다르면 그냥 칼로리만 높아지는 셈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고소한 맛 때문에 넣었던 들깨가 이렇게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걸 알고 난 후부터는 매일 챙깁니다. 국, 죽, 나물무침, 심지어 요거트에도 살짝 뿌려 먹어요. 고소한 풍미는 그대로고 염증은 조용히 꺼져갑니다. 실제로 들깨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 중 한 분은 3개월 만에 CRP 수치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손가락 관절 붓기가 줄어들면서 오랜만에 반지를 다시 끼셨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께는 눈물 날 만큼 큰 기쁨이었죠.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들깨는 산화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큰 봉지에 담아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작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갈아서 사용하는 들깨가루는 특히 더 그래요. 개봉 후 한 달이 지나면 향이 바뀌고 효과도 줄어듭니다. 신선한 들깨, 올바른 조리법,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몸속 염증이 달라지고 뼈 건강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 끓일 땐 들깨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불 끄고 30초, 이 짧은 시간 차이가 당신의 골밀도와 통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검은깨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유보다 칼슘이 8배 많지만 그냥 씹어 드시면 전부 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뼈에 달라붙는 진짜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 챙기시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깨가 몸에 좋다는 건 익히 들어왔죠. 특히 검은깨, 우유보다 칼슘이 8배 많다는 말에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밥 위에 뿌려 먹고 나물에 넣고 심지어 밥 대신 한 숟가락씩 퍼먹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최근 한 연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째로 먹은 깨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그대로 소화되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간다. 네, 제가 30년 동안 먹은 그 깨들, 제 뼈에 붙기는커녕 변기 속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깨가 얼마나 단단한 곡물인지요. 겉은 기름기로 반짝이지만 그 속은 딱딱한 섬유질로 꽉 차 있어요. 그 상태로는 위산이나 장에서도 분해가 거의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고소한 향을 좋아할 뿐 사실 영양소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종종 들어요. 선생님, 깨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 왜 골밀도가 계속 떨어질까요?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혹시 그냥 통깨로 드셨어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럴 때 제가 꼭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는 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믹서기로 갈아야 흡수가 됩니다. 검은 깨는 그 자체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오메가6까지 풍부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걸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검은 깨를 볶습니다. 타지 않게 약불로. 2. 식힌 후 콩가루나 견과류와 함께 믹서에 곱게 갑니다. 3. 하루 한 숟가락 밥에 비벼 드시거나 요거트에 타서 드세요. 여기서 콩가루를 넣는 이유는 단순한 고소함 때문이 아닙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섞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저는 이 방법을 78세 환자 한 분께 적용한 적이 있어요. 박영자 어르신이셨는데요. 골밀도 수치가 계속 떨어져서 매년 약을 늘려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통깨는 꾸준히 드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통깨 대신 검은 깨 콩가루 믹스를 만들어 하루 한 번씩 드시게 했고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0.4 올라갔습니다. 물론 수치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분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밥이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깨를 그냥 드시는 분들, 이제라도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잘게 갈아서 드셔야 시멘트처럼 뼈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깨는 무조건 볶아서 갈아야 합니다. 생깨를 그대로 갈면 기름이 눅눅하게 배어나와서 금방 상하고 맛도 텁텁해지거든요. 약불로 바삭하게 볶아야 향도 살아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팁, 검은 깨가루는 공기와 열에 약해요. 갈아서 만든 가루는 일주일 단위로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빠르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해 드릴게요. 깨는 통째로가 아니라 곱게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콩가루와 섞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볶아서, 식혀서, 소분해서 드세요. 30년 헛먹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드세요. 요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무릎인가요? 허리인가요? 아니면 손가락 관절?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픈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가 아픈 건가요? 관절이 아픈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뼈와 관절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구조이고 원인도 해결책도 다릅니다. 뼈가 약해지면 눌리는 통증, 관절이 손상되면 찌르는 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뼈가 약한 분께는 뭐가 좋을까요?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칼슘과 인,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특히 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골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관절 통증이 심한 분들, 즉 계단을 내려갈 때 욱신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뻣뻣하고 잘 안 움직이는 분들에겐 새우가루를 추천드립니다. 왜 새우일까요? 새우 껍질에는 키틴과 콘드로이틴,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라는 관절 구성 성분이 들어있어 연골 재생을 돕고 관절막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멸치가루는 뼈에, 새우가루는 관절에 좋다. 즉, 증상에 따라 선택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재료를 먹고도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린내예요. 멸치가루, 새우가루. 생각만 해도 코를 찡긋하게 만드는 특유의 비린향.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비위가 약한 분들에겐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환자분들께도 효과 좋았던 비린내 제거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생강가루 한 꼬집, 멸치가루에 생강가루를 살짝 섞으면 비린향을 중화시켜줍니다. 심지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요. 볶은 들깨가루와 함께 섞기, 고소함이 비린내를 덮어줍니다. 비율은 멸치가루 3들깨가루 1이 가장 맛있어요. 미역국, 된장국, 나물무침에 넣기. 국물 요리에 살짝 풀어 넣으면 멸치 특유의 향이 사라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냉동 보관은 금지. 가루 상태로 냉동 보관하면
습기를 머금고 맛이 변질되며 오히려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 2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방법으로 드시면 멸치가루도 새우가루도 약이 아니라 반찬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78세 박영숙 할머니께 권해드렸어요. 손주 손잡고 놀이터까지 걸어가고 싶다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거든요. 멸치가루와 새우가루를 각각 구분해서 하루는 뼈, 하루는 관절을 번갈아 챙기게 했죠. 3개월 뒤 정말로 손자 손잡고 놀이터 그네에 앉아 계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 아직도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습니다. 보면서 매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약이 아니고 식재료다. 먹는 게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뼈가 약한가요? 관절이 아픈가요? 증상에 맞는 맞춤 영양, 오늘부터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도 칼슘제를 드시면서 왜 나아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해답이 조금은 보이셨을 겁니다. 들깨 한 숟가락, 믹서에 간 검은깨, 증상에 맞춘 멸치가루와 새우가루. 비싼 약보다 더 효과적인 건 매일 먹는 식사의 작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꿀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튼튼한 뼈, 아프지 않은 관절.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백세노우였습니다.